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한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2025 안전보건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다섯 번째 영상 안전기준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제2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영상입니다. 2장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1절 위험물 등의 취급 225조 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위험물질은 별표 1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별표 1은 차후 별표 영상을 별도로 제작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 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 안 되는 내용들은 폭발성 물질, 유기, 과산화물 등의 화기,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그리고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 그리고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를 분해, 축출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인화성 액체를 확이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는 행위, 인화성 가스를 확이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는 행위,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 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됐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쭉 넘어가서 231조 인화성 액체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기계, 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 도장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고 나서 전기기계, 기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폭발 위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해당 물질의 공기 중 농도가 인화 하한계 값의 25%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환기를 유지시킬 것.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화 하한계 25%를 넘지 않도록. 그리고 조명 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 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해야 되고요.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을 조치를 할 것. 다열성 전기기계 기구에 대해서. 방폭 구조 외에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기는 밀폐된 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이게 이제 켜지면서 스파크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폭발 또는 화재 예방 232조입니다. 이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증기, 가스 또는 분진의 폭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풍기, 배풍기 등 환기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사업주는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해서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 방폭 구조의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다만, 그러니까 가스 검지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0종 또는 1종의 폭발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 방폭 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233조 가스 용접 등의 작업. 인화성 가스, 불활성성 가스, 산소를 사용해서 대부분 이제 용접 작업 시에는 이 가스가 사용이 되죠. 금속의 그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적호해상을 준수해야 된다. 가스 등의 호수와 취관은 손상, 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 등이 누출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가스 등의 취관 및 호수의 상호 접촉 부분은 호수 밴드, 호수 클립 등의 조인 기구를 사용하여 가스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가스 등의 호수에 가스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미리 그 가스 호수에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용 중인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나 콕에는 밸브 콕에 접속된 가스의 호수를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표를 붙이는 등 가스 등의 공급에 대한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오조작 방지 표시죠.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용접은 붙이는 거, 용단은 자르는 겁니다.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치관으로부터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조절 밸브를 서서히 조작하도록 한 번에 틀지 않도록 작업을 중단하거나 마치는 곳 작업 장소를 떠날 경우에는 가스 등의 공급구에 밸브나 콕을 잠글 것. 가스 등의 분기관은 전용 접속기구를 사용하여 불량 채굴을 방지하고 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의 접속기구를 사용,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 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를 부착해서 서로 다른 가스 배관과의 불량 체결을 방지할 것.
그 산소인데 탄소가스에다가 연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죠. 가스 등의 용기. 234조는 건설안전기사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엔 다음 사항을 준수를 해야 된다. 대부분 가스 등은 다 이런 식으로 용기에 담아서 하죠.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여기에다가 설치, 저장,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부근, 위험물 또는 236조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 및 부근, 용기의 온도를 섭씨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 전도 위험이 없도록 해야 되고,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되고요. 용기의 막에 부착되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해야 되고,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그리고 사용 중인 용기와 사용 전의 용기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할 것, 용의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둘 것, 용기의 부식, 마모 또는 병영 상태를 점검 후 사용할 것이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1조 화재 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해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고, 자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화재 위험 작업 시의 준수 사항이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화재 작업에 따른 인근 가해성 물질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소화기구의 비치,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 방지 조치,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등의 비상 조치, 가 나와 있고요. 화재 위험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는 작업 내용, 작업 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 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된다. 보통 이거 입갑판 등으로 세워놔서 하죠. 다만 상시 반복적으로 화재 위험 작업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때는 보통 화재 감시자를 이제 배치를 하죠. 현장에서는. 이어서 241조 2가 화재 감시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서 용접 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게 화재 감시자를 지정해서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상시 반복적으로 용접 용단 작업을 할 때는 경보용 설비, 기구, 소화 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이 면접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합니다. 작업 반경 11m 이내의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작업 반경 11m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 열복사에 의해 발화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러면 화재 감시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화재 감시자는 해당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 대피 유도, 그리고 이 화재 감시자는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용 대피용 마스크, 그리고 대피용 방연 장비 이 네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되고요.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쭉 넘어가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제3절. 용융 공연물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용융 공연물 취급 피트의 수증기 폭발 방지. 용융한 공열의 광물을 취급하는 피트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 조치를 해야 된다. 지하수가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된 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작업용소 또는 비물 등이 내부로 새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등을 설비를 주위에 설치할 것. 용융 고율물의 취급 작업, 수증벽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물이 고이거나 스물 상태에 있지 않으면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251조, 252조와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1조 고열 금속 끝조미의 물 처리,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작업을 해야 되고, 수세 처리, 물을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수세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고열 금속 찌꺼기를 처리 작업,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수세 처리를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금속 용해로에 금속 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금속 부스러기에 물, 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 후에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응용 고율물에 대한 작업은 이 어떤 한 조문이 통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지금 이 내용, 이 3절에 대한 내용을 다 묶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각의 지금 보기가 될 수가 있다. 객관식 기준으로 봤을 때.
화상 등의 방지, 고열물의 비산 및 유출 등으로 인한 화상이나 그 밖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절 화학설비 압력용기.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바닥, 벽, 기둥, 계단 및 지붕 등의 불연성 재료가 핵심 단어입니다. 부식의 방지.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은 위험물질들의 종류, 온도, 농도 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 덮개 등의 접합부, 덮개, 플랜지, 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어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배스킷을 사용해서 밀착시켜야 된다. 밸브 등의 개폐 방향의 표시, 스위치 및 누름 버튼 등에 대해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위험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하도록 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이 배관을 좀 보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 배관에 있는 밸브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요새는 되게 잘 나오는데요. 기성 제품 자체가 표시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빨간색 또는 녹색으로 해가지고 세모꼴로 돼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또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밸브 등의 재질,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한 개 조문으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 조문들의 색깔을 칠해놓은 거는 이거 자체가 한 개의 보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을 표시를 해놔야 된다. 안전 밸브 등의 설치, 이게 참 중요하죠. 기계 쪽에서도 중요하고요. 화학 쪽에서도 중요하고요. 1차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나온다고 판단하시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61조.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 다만 안전 밸브의 상한은 방호철 성경은 그러지 아니한데 6월 28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요. 압력 용기, 안찌림이 150mm 이하의 압력 용기는 제외하고 압력 용기, 그리고 정변이 압축기, 정변이 펌프, 배관, 그 밖에 화학 설비 및 부속 설비로 해당 설비의 최고 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폭발 방지 성능 규격을 갖춘 안전 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 사실 현장에서는 파열판도 거의 이제 안전 밸브랑 같이 인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요 내용이 참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 따라, 여기 1항이죠, 여기가. 1항에 따라 안전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의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각 반, 공기 압축기 별로, 개개의 별로 안전 밸브 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안전 밸브는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압력계를 이용해서 설정 압력에서 안전 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는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는 3년마다 1회 이상,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사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이 공정안전보고서는 화학 쪽에서는 건설업의 유해이온 방지계획서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6월 28일에 개정된 내용이 지금 이 1호랑 2호가 들어온 내용이고요. 그전에는 이 3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안전보고서에서 우수평가 사업장 4년마다 1회 이상 요것만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6월 28일날 개정이 되면서 1호랑 2호가 이제 새롭게 좀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개정된 내용이니까 흡수될 가능성이 크겠죠. 262조 파열판의 설치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안전밸브와 더불어서 고의 설비가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 파이프를 설치해야 된다. 1호,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 독성 물질 등의 누출이나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운전 중 안전밸브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 설치,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파열판과 안전 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된다. 안전 밸브의 작동 요건은 안전 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차단 밸브의 설치 금지, 사업주는 안전 밸브 등의 전단, 앞쪽, 후단, 뒤쪽에 차단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으로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1호 인접한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안전 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 설비 및 구속 설비의 연결 밸브에 차단 밸브가 없는 경우, 안전 밸브 등의 배출 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 압력 조절 밸브 와 안전 밸브 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된 경우, 그리고 안전 밸브 등이 복수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예비형 설비를 갖추고 각각 설비에 안전 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열팽창에 의해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밸브가 설치된 경우, 그리고 각각의 단위 공정의 플레어 헤더에 설치된 차단 밸브의 열림 닫힌 상태를 중앙 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이 6가지 형태인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배출 물질의 처리, 안전 밸브 등으로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 경우에는 외부로 직접 배출했을 때 그렇게 중요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불가피하게 외부로 그냥 직접 배출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출제 가능성이 크진 않죠. 어찌됐건 안전한 방향으로 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배출 물질을 파이프의 기능이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방호 장치가 기능이 저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로 직접 배출해야 되는 경우, 유해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대량으로 배출된 연소, 흡수, 세정, 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저장 탱크의 냉각 설비 또는 자동 소화 설비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 우려가 없거나 냉각 설비 또는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해 안전상의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화염 방지기의 설치, 통기 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통기관에 인하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스 액체를 저장 취급할 때는 화염 방지 기능을 가지는 인화 방지망을 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원래는 화염 방지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화 기준, 건설 쪽에서도 자주 내오는 내용입니다. 건축물 등의 주변의 화재에 대비하여 물 분무 시설 또는 폼 헤드 설비 등의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 등이 화재 시에 2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내화 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원래는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내용이 건축물의 기둥 및 보호 지상 1층, 요 가로까지 아셔야 됩니다. 지상 1층 높이가 6m를 초과한 경우에 6m까지,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c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배관, 전선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는 6m까지만 되고요. 이때 내화의 재료는 산업표준화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준해야 됩니다. 예측장치 등의 설치, 위험물은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내부 이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설치돼야 되는 내용이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 증류, 경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하여 위험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되는 설비,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료 또는 가열기, 요 6개 객관식에서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동 경보 장치 등의 설치, 특수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이게 곤란할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감시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예비 동력원, 특수화 설비 부속 설비는 예비 동력원을 갖춰야 되고, 밸브, 콕, 스위치 등에 대해서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장치라고 색채 표시 등으로 구분을 해놔야 된다. 사용 전에 점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설비, 부속설비 안전검사 내용을 점검하고 해당 설비를 사용해야 된다.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분해, 개조, 수리를 한 경우,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해당 각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된다. 1항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 압축,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요거가 좀 중요합니다. 냉각, 가열, 교반, 압축, 계측, 제어. 요거까지 같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278조 개조 수리,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급속설비의 개조 수리,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 내부에 작업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작업 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작업 장소에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노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할 것.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할 것입니다. 건조 설비. 개인적으로 건조 설비가 참 어려웠는데요. 이 건조 설비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조문만 열심히 읽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280도 위험물 건조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등의 구조. 이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독립된 단층 건물, 한계층이라는 거죠. 다만 해당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건축물 내화 구조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코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 건조 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단층 건물을 하는 경우가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조 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 건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 설비. 아, 고체 또는 액체 용량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0kg 이상. 기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전기 사용, 전격 용량이 10kW 이상.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규칙을 보실 때 이 숫자가 나와 있는 거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숫자를 바꿔가지고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이게 10이 1로 바뀌거나, 이 1이 10으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보기를 내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281조 건조 설비 등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요게 또 기출됐던 문제였는데, 건조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코와 같은 구조로 설치를 해야 된다. 건조 설비의 바깥면은 불연성 재료, 불연성입니다. 건조 설비, 유기 과산화물을 가열 건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조 설비의 내면과 내부 선반이나 틀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 것. 위험물 건조 설비의 측벽이나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위험물 건조 설비는 그 상부를 가벼운 재료로 만들고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폭발구를 설치할 것. 위험물 건조 설비는 건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액체 연료 또는 인화성 가스를 여론의 연료로 사용하는 건조 설비는 점화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연소실이나 그 밖에 점화하는 부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장소를 배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가벼운 재료로 만들 것, 바닥은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건조 설비의 내부는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건조 설비의 감시장, 출입구, 배기구 같은 개구부는 발화 시에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건조 설비는 내부의 온도가 부분적으로 상승하지 않은 구조로 설치할 것, 건조 설비의 여론으로서 직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 건조 설비 아닌 건조 설비 여론으로서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여기서는 직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여기서는 직화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또 이렇게, 불꽃 등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격백 등을 설치할 것. 요 281조 좀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283조 건조 설비의 사용. 건조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건조 설비 사용 시 준수사항. 1호,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시킬 것. 청소, 환기.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조를 위하여 발생하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에 의해 폭발,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안전한 장소로 배출. 위험할 건조 설비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이탈 방지. 고온으로 가열 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 후에 격납시킬 것. 인화성 액체의 냉각 후 격납. 건조 설비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아세틸렌 용접 자치 및 가스 집합 용접 자치. 아세틸렌 용접 자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 게이지 압력이 2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세틸렌 용접장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 발생기에 설치를 해야 되고,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3m는 해당이 안 되죠. 3.1m는 되는 거고,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계급으로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1.5m는 되는 거고요. 이상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발생기실의 구조,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해상을 준수해야 된다. 벽은 불연성 재료를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를 할 것. 2호,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계급물을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요거랑 좀 유사하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를 할 것. 벽과 발생기 사이는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드 공급 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할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발생기실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 제가 아무래도 건설 쪽을 더 익숙하니까 건설 쪽에서는 사실 이거를 발생기실이라는 거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고요. 아예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나의 실로 만들어서 자동으로 용접을 하는 그런 제조업 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가스통이 쭉 나열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가스를 발생시키는 발생기실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실을 이제 조성을 할 때 이 구조 사항이 얘기 되는 내용입니다. 안전기의 설치. 아세틸렌 용접 장치는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실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예, 실제도 이렇게 다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그려놨어요. 지금 이 사파가 실제와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관리.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해상을 준수해야 된다.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 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걸 금지시킬 것.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보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설치 장소에는 소화기 한 대 이상을 갖출 것.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도록 할 것. 아세틸렌 용접 장치 등의 관리입니다. 이 지금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와 발생기실의 구조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부분에서 좀 암기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스 집합 장치의 위험 방지. 가스 집합 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1.5, 3m, 5m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여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이게 지금 5m 이상이고 이게 3m 초과고 이걸 구분해서 좀 봐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스 장치실의 구조. 가스 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 동일한 내용이죠.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가스 지파 용접 장치의 배관, 플랜지, 밸브, 콕 등의 이거는 모든 내용이 동일한데요. 플랜지, 밸브, 콕 등은 다 게스킷을 하고 상호 밀착시켜야 된다는 거는 어떤 법령에서 어떤 조문을 보든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및 분기간에는 안전기를 설치하고 취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는 거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의 사용제,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가스 집합 용접 장치 등의 관리, 가스 집합 용접 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및 가열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최대 가스 저장량을 가스 장치실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가스 용기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관리 감독자가 참여한 가운데 할 것. 밸브, 콕 등의 도장 및 점검 요령을 가스 장치실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가스 장치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을 금지시킬 것. 가스 집합 장치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시킬 것. 보관에는 산소용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스 집합의 설치 장소에는 소화 설비 중 하나 이상을 갖출 것. 이동식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가스 집합 장치는 고온의 장소,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또는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되지 않도록 할 것. 가스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모든 사항이 이게 다 동일합니다. 지금 소화 설비 설치라든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든가 관계 근로자의 출입 금지라든가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게. 그리고 보안경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 폭발 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위한 방지.
일화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코의 사항을 해야 된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방목이고 그를 알고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할 것.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 누출이 의심된 경우,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찰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장기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 경우 4시간마다, 이 4시간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을 지정을 해가지고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 농도가 인하 하한계 값의 25%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통풍과 환기 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갑자기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성 액체 압송 설비. 부식성 물질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호수로 압송하는 작업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 동력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고, 호수와 그 접속 연구는 압송하는 부식 액체에 대하여 내식성, 내열성, 내한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부식 안 되고 열에 견디고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걸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호수에 사용 전격 압력을 표시하고 사용 전격 압력을 초과하여 압송하지 아니할 것. 호수 내부에 이상 압력이 져서 위험해질 경우에는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에 과압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호수와 호수와의 관 및 호수 간의 접속 부분에는 접속 용구를 사용하여 누출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접속할 것. 운전자를 지정하고 앞쪽에 사용하는 설비의 운전 및 압력계의 감시를 하도록 할 것. 호수 및 그 접속 용구는 매일 사용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 부식의 결함에 의해 압송하는 부식 액체가 날아오거나 새어나가지 위험이 있으면 교환할 것. 독성이 있는 물질의 누출 방지, 사업장 내 급성 독성 물질의 저장 및 취급량을 최소화할 것.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매월 1회 이상 연결 부분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을 할 것. 냉각, 분리, 수, 흡착, 소각 등의 처리 공정 등을 통하여 급성 독성 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외부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저장, 포집 또는 처리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동 조작 구조로 설치할 것. 설비의 작동이 중지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경보 설비를 근로자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외부로 누출될 경우에는 감지, 경보할 수 있는 선비를 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0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까지 이 화학에 관련된 내용들로 안전보건규칙을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정말 압축해서 필요한 내용도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기출됐거나 대부분이 기출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예, 요런 내용들 지금. 그래서 요번 영상에서는 화학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로 하고 4장 건설 작업 등의 위험 예방은 2개 영상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장, 6장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